돌려서 끼는 게 아니라 이 렌즈 후드를 이렇게 딸깍하면 껴집니다. 되게 신기하죠? 인트로 나오나 보다.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시그마에서 29번째 DN 렌즈인 1018mm f2.8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건데요, 2년 전에 출시되었던 1850 렌즈, 여기 있는 1850 f2.8 렌즈와 진정한 의미의 형제 렌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18, 그 다음에 1850 이렇게 갖고 이제 렌즈 화각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망원만 나왔네요. 마운트는 소니 E 마운트, 후지필름 X 마운트, 그리고 시그마, 파나소닉, 라이카의 L 마운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알파 6700과 소니 E 마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1850mm f2.8과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박 단소한 컨셉의 렌즈로 깔끔한 평소의 시그마 렌즈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1850과 몸통은 같은 두께네요. 렌즈 구성은 10군 13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리개 날개 매수는 7매로 원형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 구경은 67mm이고요. 무게의 경우 후지필름 X 마운트는 250g, L 마운트는 260g, 소니는 255g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렌즈와 1850 렌즈를 합쳐도 550g 전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풀프레임 렌즈보다도 가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휴대성이 미쳤습니다. 길이는 62mm로 매우 작습니다. 마운트 부분에는 방진 방적이 고무 실링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 화각을 조정할 수 있는 줌링이 있고, 밑에 쪽은 포커스링이 있습니다. 줌링과 포커스링 사이는 살짝 거리가 있어서 두 개를 조작할 때 서로 방해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줌링을 돌려보면 헐겁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텐션이 있고 이제 마찰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줌링입니다. 중간쯤 화각으로 놓고 이렇게 흔들어도 경통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단단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줌링을 돌릴 때의 느낌도 좋고 경통도 잘 잡아줘서 저는 너무 좋네요. 그리고 경통이 18mm일 때는 완전히 들어가 있다가 10mm 화각일 때는 이렇게 1cm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니 네이티브 렌즈 중에서 신형이죠. 신형 광각 렌즈인 1020 f4 렌즈에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 외관에서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이 줌링과 포커스링 사이에 거리가 있었는데요. 수동으로 포커싱할 때 잘못 조작할 여지가 있었는데 1018 렌즈는 줌링과 포커스링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같이 덜렁거리는 성격은 건드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건드리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후드가 매우 독특하죠. 새롭게 디자인된 푸시온 타입이라고 이제 꾹 눌러서 장착하고 뺄 수 있습니다. 후드가 굉장히 컴팩트해졌기 때문에 후드를 장착해도 컴팩트함이 유지가 됩니다. 시그마 렌즈를 보면 이렇게 가로로 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렌즈 후드를 봐도 렌즈 후드에도 이렇게 가로로 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맞춰서 누르면 딸깍하고 껴집니다. 그리고 살짝 돌리면 빠지고요. 그 반대로 이제 컴팩트하게 휴대를 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껴야 되는데, 뒤집어서 낄 때에는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죠. 여기 아까 가로선, 이 가로선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만 비틀면 빠집니다. 지금은 10mm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mm 화각이고요. 지금 짐벌에 올려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통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조금 18mm로 바꿔도 짐벌에서 크게 막 이렇게 무게 이동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라서 촬영하기 좋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가벼운 짐벌인 지운 M3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촬영할 때는 굳이 밸런스를 다시 맞추지 않고도 어느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스태핑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AF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빠르고 정숙하게 AF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니 바디들이 워낙 AF 성능이 좋기도 해서 사실 소니에서 테스트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되면 후지필름의 1018 렌즈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렌즈 성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AFC 소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1018) 렌즈가 저를 더 흥분시킨 부분은 바로 포커스 브리딩과 파포컬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보시고 이야기를 할게요. 포커스 브리딩이 상당히 잘 잡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면서 이것까지 잡았다고? 사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AF 촬영이 많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파포컬 같은 경우 MF로 촬영할 때에도 거의 줌을 해도 거의 포커스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죠.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의 화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이지만, 영상까지 같이 촬영을 하시는 하이브리드 슈터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을 메인으로 촬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와닿을 만한 그런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나갈 때 작은 가방에 담아 다니면서 현장 사진을 찍거나 메이킹 감독님께 부탁드려서 이제 메이킹 영상을 찍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촬영 현장의 경우 포커스 풀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짐벌 촬영 같은 경우 조금 애로사항이 꼽히는데요. 그럴 때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짐벌용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서브 화각용으로 C캠이나 D캠 정도로 사용한다던가 이러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광고 촬영이었는데요. 캠이 2대가 돌아가고 있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2분이 붙어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알파 6700과 1018 렌즈의 조합으로 직부감 촬영을 땄는데요. 생각보다도 이렇게 작고 가벼운 셋업으로 이렇게 공간 많이 차지 안하고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놀랍기도 했었고, 얼터샷을 같이 딸 때 쓰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형제인 1850 f2.8 렌즈도 같이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메인 촬영과 별개로 이제 옆에서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옆에서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촬영 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알파 6700과 1018 그리고 1850 렌즈 세트가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화질 정말 좋습니다. 10mm에서는 f2.8부터 벌써 중앙부는 물론이고 주변부까지 정말 쨍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화질을 보여줍니다. f4에서 f5.6 정도부터는 정말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회절이 생기긴 하지만 중앙부는 큰 화질 저하를 느끼기 어렵고, 주변부 역시도 가장 극 주변부 정도가 약간 컨트라스트가 빠지는, 살짝 빠지는 그런 느낌? 그런 정도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라서 실사용에서는 크게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줌 범위의 중앙이 가장 화질이 좋죠. 14mm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전 다 좋아 보여서 잘 모르겠어서 이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주변부까지 정말 다 좋아 보입니다. 18mm에서는 10mm와 비교하면 극 주변부에서 약간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f2.8부터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f4 정도부터는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테스트를 해도 사실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조리개 f2.8에서 비네팅이 가장 심하고 조리개를 조이면 점차 감소하다가 f4.5에서 거의 없어지고 f6.3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 알파 6700이 26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화소수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화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사실 후지 XH2 이 정도의 고화소 바디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후지 바디가 XH2S이기 때문에 이것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 테스트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렌즈 왜곡은 10mm에서 가장 심하고 12mm 정도부터 많이 없어지다가 14mm부터는 눈에 띄는 왜곡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디 내에서 왜곡 보정을 켜고 촬영하면 다음과 같이 보정된 결과물로 찍힙니다. 단 왜곡 보정을 껐을 때 여타 액션캠들처럼 보다 넓은 가장 시원시원한 광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끄고 켜고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주 피사체가 완전히 가까이 있거나 포커스를 완전히 나가게 하지 않는 이상 빗망울을 일상적으로 촬영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관찰하기가 조금 힘들죠. 중앙부는 원형이고 주변부로 갈수록 타원형의 캐치아이 빗망울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빗망울이 완전히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테두리에 조금 컨트라스트가 있고 개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화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렌즈 플레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었는데요. 렌즈 플레어가 가장 생기기 쉬운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도 엄청 강하게 컬러가 뭉치거나 하는 느낌 없이 매우 잘 억제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 영상의 플레어 느낌을 참고해주세요. f2.8에서 촬영했습니다. 렌즈 플레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옅은 수준의 그런 렌즈 플레어이기 때문에 억제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줌 렌즈인데도 색수차가 없는 편입니다. 10mm f2.8 조리개 값으로 촬영한 사진을 400% 확대해서 봤습니다. 중앙부는 깔끔하고 주변부도 거의 없는 정도이죠. 빗망울 테스트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포커스가 완전히 맞지 않았을 때의 색수차도 한번 살펴보세요. 색수차 성능도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10mm에서) f7.1 정도부터는 살짝 느낌이 올라오다가 조리개 f16대부터 정말 확실히 갈려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조인 f22에서 가장 두드러지긴 합니다. 화각 18mm에서는 f8부터 느낌이 슬슬 나타나다가 f18 정도부터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화각에서 조리개를 최대로 조일 때 가장 강하게 빛갈라짐을 극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 빛갈라짐의 끝이 하나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취향은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두루두루 가능했는데 접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요. 일단은 광각 렌즈이다 보니까 접사하려면 정말 많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화각 10mm 기준으로 11.6cm입니다. 화각 18mm에서의 초점거리는 19.1cm입니다. 요즘 시그마 렌즈들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준접사를 꼭 넣어주죠. 최소 초점거리가 짧아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물에서 출시된 가격은 105만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 현재는 런칭 이벤트로 8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광각 렌즈들이 그렇지만 요 1018 렌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이제 조금 있는 그런 렌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는 지금 구비하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후지 X마운트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X마운트는 벌써 품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니 E마운트와 그 다음에 L마운트를 구비하실 분들은 다 품목이 떨어지기 전에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은 촌내 좋다. 굳이 단점, 아쉬운 점 뽑아보라면
이거는 시그마 전반적인 그 렌즈들의 공통적인 점이기도 한데 조리개의 링이 없다, 뭐 추가 조작 버튼이 없다. 소니 네이티브 렌즈들은 조작 버튼이 있잖아요. 그런 조작 버튼이 없다. 그리고 크롬 렌즈인데도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 실링 같은 경우 렌즈 마운트 부분에만 이제 고무 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진방적이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곡 보정을 껐을 경우에 10mm에서 배럴 디스토션이 조금 있다. 그래서 보정을 켜고 사용하시거나 후반에서 잡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요. 근데 요즘엔 워낙 바디에서 잘 잡아주기도 하고 프리셋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시그마 23mm f1.4 렌즈 리뷰할 때도 했던 말인데 요즘에는 휴대성과 그런 경박 단소함 그런 걸 유지함과 이제 과학적인 성능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뽑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정하고 보완하고 다른 것들을 최대한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가는 그런 광학 설계 디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경박 단소한 요거 1018 렌즈가 이렇게 잘 균형 맞춰서 잘 나온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화질 좋고 가볍고 휴대성 좋고 1850 렌즈가 있다면 무조건 구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1018 렌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렌즈들은 이렇게 심하게 푸시하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광각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 1018 렌즈 같은 경우는 좀 세게 푸시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리뷰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광각의 시원시원한 매력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라면 시그마 1018 f2.8 렌즈는 놓칠 수 없는 렌즈입니다. 저는 요 소니 E마운트용과 더불어서 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XH2S 후지필름 X마운트도 구비할 예정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기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파요.